안녕하세요. 자, 오늘 진도는 여러분 교재 288페이지입니다. 288페이지 도시개발법 진도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도가 여러분 288페이지 보면은 그 사업 절차도가 나와 있죠. 네, 제가 한번 절차도를 그려보겠습니다. 한번 봐주실까요?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광역도시계획을 공부하셨고요. 그 밑에 이제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국토가 계획되면은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하게 되죠. 도시지역과 군지역, 한 개의 도시나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지시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이제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을 하게 되죠. 그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3개가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업 3개. 그 이름이 뭐죠?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국토계획법상 무슨 사업이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학교를 짓고 항만을 조성하고 한강대교 만들고 종합운동장 건설하고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죠.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 이 3가지가 되죠. 이 3가지를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라고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신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 결정이 돼요. 결정이 되면은 그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할지, 환지 방식으로 할지, 혼용 방식으로 하게 될지.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 순서죠.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결정 등등을 이제 국토계획법으로 규정하면은 국토계획법이 방대지니까 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도시개발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의 뿌리는 곧 국토계획법이에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 중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법이 도시개발법이다라고 하면 되고요. 이 도시개발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이 법이 정한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에 따라서 관련 제도들을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죠. 그 절차도가 여러분 교재 288페이지 보시면은 절차도가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자, 이걸 교재를 보지 않고 이제 우리의 자존심을 걸고 앞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고 도시개발 사업 과정을 한번 그려보지 뭐. 같이 해봐요, 같이. 이제 많이 했으니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 제일 먼저 계획적으로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고시를 하게 되죠. 네. 여기서 이제 앞으로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라고 장소를 도시개발구로 지정해서 고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역이 이제 도시개발구로 딱 지정고시 되면은, 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무엇을 수립합니까?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약칭해서 개발계획이라고 합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동시에 고시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시간적으로 선후, 앞뒤가 아니고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동시에 개발구역 수립해서 고시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진짜 잘 나왔거든. 단
예외적으로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지역과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도 개발계획 수립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이 허용되는 거 시험에 통째로 한 문제씩 진짜 자주 나오거든. 잠시 뒤에 암기를 하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구역이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필요합니까?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그 지정 고시된 장소에서 수립된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될 사업 시행자를 정하게 되죠. 그때 이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이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데, 그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누군지 머릿속에 막 떠오르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주동기관,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그들이 만든 조합과 같은 민간도 지정받아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가 결정되면 그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될까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준비하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그 인가가 고시되면은, 여러분 그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는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2년 내에 사업 착수, 공사에 착수하려면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시행자는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면은 그 실시계획 인가 고시로부터 몇 년 내에 공사 착수하라는 겁니까?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합니다. 공사 착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방법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잖아.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허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 공사 착수 이후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 방법은 두 가지만 해볼게요. 일단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 그리고 일부를 수용 방식, 나머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혼용 방식, 그렇게 해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드릴 거예요. 아무튼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은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는 조금 빠르게 진행할 거예요.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에서는 좀 이해를 도와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앞쪽까지는 좀 쉽죠, 대체로요. 외우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강의를 여러분 이제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11월, 12월, 1, 2월, 3, 4월 다 들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게요. 자, 제일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하게 될까요? 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하는지 지정권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누구에게 지정을 제한할 수 있고, 또 누가 누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용도지역별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면적 규모, 용도지역별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등등을 중심으로 해서 쭉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하게 될까요? 여러분 교재 봅니다. 여러분 교재 289페이지 3번 봅니다. 3번, 큰 3번에 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나와 있을 겁니다. 원칙주로 누가 지정합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이제 단독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때 대도시장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지 아닌 시 중에서 인구 얼마? 50만. 인구 50만 이상이면은 대도시시장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외입니다.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개가 있죠? 5개. 5개는 살짝 암기가 꼭 필요합니다. 이거 단독 출제 자주 되잖아. 그죠?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하나만 할게요. 2번. 관계중앙행정기관장.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행정청이 되죠. 행정청이고, 중앙행정부처의 장관이죠, 장관.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장관을 말 장관. 이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행정청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행정청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합니까? 제안합니까? 요청. 행정은 행정에게 요청. 공식이라고 그랬죠. 이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제안이 있을 경우 그럼 틀려버려요. 제안이고 요청. 요청이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공공기관의 장 동그라미 합니다. 공공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 그죠? 한국관광공사의 장. 한국농어촌공사의 장. 한국철도공사의 장 등이죠.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정부 출연기관은 예를 들면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은 정부 출연기관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공공기관장과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일단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비행정. 비행정청은 행정청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합니까? 요청합니까? 제안. 그래서 행정은 행정에게 요청, 비행정은 행정에게 제안 구분하셔야 되죠. 2번, 3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잠깐 볼까요? 4번 한번 봐요, 4번. 4번 보세요. 4번 잠깐 설명할게요. 여보세요. 여기 서울시예요. 서울시. 서울시 외곽에 밖에는 전부 뭐죠? 경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할구에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하죠? 서울시장이 지정합니다. 경기도 관할구역은 대도시 빼고 경기도 관할구의 대도시를 제외한 경기도 관할구에서 누가 지정하죠?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은 이렇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함이 원칙인데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한 지역,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서울시하고 경기도 관할구에 걸쳐서 두 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신도시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하죠? 관계된 시도지사, 즉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맞짱 뜹니까? 협의합니까? 협의해서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둘 중 하나를 지정할 자를 정하게 돼요. 근데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시도지사가 협의가 안 되면 그 위에 누가 지정해야 되죠? 국장.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봐요. 두 지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관계되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간에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하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런 부분 설명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책장 넘깁니다. 290페이지. 290페이지 오셔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제류에 지정 요청이 줄 거예요. 그리고 4번은 뭐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지정 요청과 제안입니다. 위에 보니까 지정 요청 그림이 나와 있죠? 네, 여기다가 이제 지정 제안을 붙여서 그림을 제가 그려볼게요. 그래서 그림을 같이 그려도 괜찮아요. 저 위에다가 아니면 저 밑에다가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필기를 하셔도 좋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네, 다 규정된 내용이니까 하셔도 괜찮아요.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을 제안할 수 있을까?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합니까? 제안합니까? 제안할 수 있어. 누구에게 제안할 수 있느냐면 여기를 빈칸을 메워야 돼. 이거 봐봐. 여기 보세요. 여기를 여러분 지금 제가 안 적어드려도 이게 생각이 나야 돼. 이거 3월달까지 그렇게 하시라고 했으니까 지금 다 생각나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합니다. 누구에게 제안하죠? 또 제주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장, 시당,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모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시행자 중에서 누가 제외되죠? 제안할 수 있는 자들 제외되는 자 너무 중요합니다. 단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중에서 누가 제외되냐 하면은 국가, 또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조합은 제안자입니까? 제안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됩니까? 제외.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은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아까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지사라면은 본인이 지정권을 갖고 있잖아요.
시장 군수구청장이라면은 지정을 제한합니까? 제한을 받는 위치입니까? 제한을 받는 위치잖아. 그리고 또 하나 이유. 행정청은 제한자입니까? 요청만 할 수 있습니까? 요청만. 제한자 될 수 있는 거라고. 둘 다 행정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합은 왜 제외되냐면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서 조합이 설립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단계, 이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조합이 설립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학교에 갈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조합이 설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부분이 여기서 단독으로 한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얘기를 한번 봐요. 그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받았습니까? 제안받았습니까? 제안을 받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시도지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정권이 있죠. 근데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정 제안을 받았지만 지정권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다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해야 돼. 요청. 행정청이니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그럼 조금 전에 관계중앙행정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죠. 시장, 군수구청장은 누구에게 요청할 수 있죠? 시도지사에게 요청. 그렇게 되는 거죠. 구분을 하셔야 돼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요청이 있으면 누가 지정할 수 있죠?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해달라.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특도, 시장, 군수청에 제안을 했잖아요. 그럼 제안을 받으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됩니까?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제안자에게 알립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일로부터 며칠 내에 알려야 되죠? 몇 개월 내죠? 1개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일로부터 1개월 내에 1개월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 그 국토교법에서 도시공 관리계획 위반이 제한되면은 그 제한일로부터 며칠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했습니까? 45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1월 내에 통보. 구분하셔서 암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290페이지에 쭉 해설되어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여기 보시고 이제 여러분이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재는 여러분이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뭐 3번하고 4번, 보기 3번, 4번을 꼭 읽었으면 좋겠고, 비용 부담. 읽어볼까요? 3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지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자 협의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제한하면은 아까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죠? 아까 동그라미 4번의 두 번째 줄을 봐요. 제한 내용의 수용 여부를 몇 개월 내에 제한자에게 통보합니까? 1개월. 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준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지정 절차, 암기는 필요 없고요. 기초조사는 줄 거 없고, 오른쪽에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임의규정. 그러면은, 해보세요. 국토교육법상 광역도시구역 수립 시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에 그대로 준용됩니다. 그때 국토교육법상 기초조사는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강행규정. 조사 청량하여야 한다. 근데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기초조사는 조사 청량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에요. 챙겨두고, 그 다음에 공람 또는 공청이 필요해요.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며칠 이상 공람시켜야 됩니까?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을 시켜야 돼요. 단,
너무 중요합니다. 그 밑에 부분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 규모가 얼마?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공람기가 만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공청회 개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는 것은 그 도시개발구역 면적 규모가 얼마? 100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면적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공람기가 만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청회 개최를 하여야 한다.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콕 집어드린 거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내려와요. 제일 밑에 봅니다. 제일 밑에 내려오셔서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가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는 직접 넘깁니다. 넘기면은 3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그래서 292페이지 제일 위에, 맨 위에 동그라미 3번부터 7번까지 묶어서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 지정 효과 그렇게 되죠. 잠깐만요. 잠깐 좀 설명드릴까요? 너무 쉬워.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을 했던 부분이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자, 여기서는 필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 청락, 가송 등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가 집도되어 있구나. 자, 이곳이 용도지역, 이곳이 용도지역은 네, 농림지역이다라고 가정합시다. 이곳이 용도지역이 뭐라고요? 농림지역이다. 농림지역.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인데, 이 농림지역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거죠. 농림지역의 네, 빗금 지부만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곳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 법적 효과로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곳이 된 지역은 지정전 용도지역이 뭐죠? 농림지역에서 뭐로 바뀌죠? 도시지역이 됩니다. 도시지역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의제가 됩니다. 체크하고 있습니까? 292페이지 맨 위에 설명 보이죠? 동그라미 3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게 원칙이야. 다만 이미 그 동네에 칠학주가 지정됐거나 이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되죠. 두 번째. 잠깐만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농림지역이 뭐로 바뀌죠? 도시지역으로.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자동으로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 결정고시로 법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지역은 용도지역이 도시로 바뀌고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사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를 하면은 도시개발사 공적개발이 방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들은 네, 행위 제한, 개발 행위 제한, 행위자를 받게 됩니다. 재산권 행사를 할 때 네, 도시개발 사업에 방해가 되는 일정한 개발 행위를 허가 없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되면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있고요. 자, 그리고 도시개발에 크게 방해되지 않은 네,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것은 허가 없이 임의로 할 수 있게 되죠. 그때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허가 대상 우리 암기하신 기억납니까?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허가 대상 어떻게 운행하면은 이렇게 왔죠. 물죽이죠. 물이 뭐죠? 물죽할 때 물은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물건 적치예요. 근데 죽이 뭐죠? 중목의 벌채, 식재. 앞으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되면 내 땅이어도 사과나무 마음대로 심을 수 없고 그리고 수목을 마음대로 벌채 자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을 거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되면은 왜 내 땅에 나무를 관할 시장구소에 허가 없이 식재, 나무를 심을 수 없을까? 그 이유가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돼서 만약에 수용방수로 하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토지하고 건축물 하고 토지에 있는 기타 정착물은 수용을 하게 되잖아요. 수용방수로 하면은. 그럼 공짜입니까? 수용보상금 지급해야 됩니까? 수용보상금. 그때 땅값보다
땅값은 감정 가격으로 보상가가 결정되니까 시가보다 낮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있는 수목들, 나무들은 거의 시가의 한 80%, 90% 보상이 돼요. 그러면은 나무를 많이 심어서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회는 내 땅이지만 중목을 벌채하거나 그리고 나무를 심는 것, 사과나무 심는 것도 관할시청 근처에 허가 없이 못하도록 했다 그렇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그게 뭐죠? 건축물의 건축 등이잖아. 이때 건축물의 건축 등이니까 세 가지죠. 이때 건축물의 건축은 세 가지가 어떻게 되죠?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하고 건축물의 용도 변경하고 그리고 대수선,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죠. 근데 재복구나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행위라든지 경장 목적의 형질 변경 등등은 허가 없습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죠.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설치 등도 허가 없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금 이것들을 일일이 요약집에서 메모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제가 이렇게 던져드리면 교재로 복습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에 허가 등을 받고 이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자가 있어. 그러면 기득권이 있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 허가 등을 받고 사업공사에 착수했다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며칠 내에 신고하면 됩니까? 30일 내에 신고하면은 신고한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 밑에 기득권 보호 나와 있습니까? 줄것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며칠? 30일 내에 이미 작성 공사 내용을 신고하면은 신고한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이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인데 이거는 밑에 박스 보세요. 밑에 박스를 발표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면적은 자 용도지역별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면적 규모입니다. 면적 규모인데 거기에 대해서 살짝 거기 나오는 박스 이제 수치를 암기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 암기해도 자동으로 됩니다. 여기 서울 도시적이죠. 도시적은 용도지 어떻게 되죠? 주, 상, 공, 녹 세 개 불러주세요. 녹지적 세 개.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자, 이렇게 도시적이 세분되면 모두 16개의 용도지가 있는데 그 도시적이 세분된 16개의 용도지 가운데서 유일하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곳이 뭐죠? 보전 녹지적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없어요. 나머지는 신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데 공업지역에서는 최소 얼마죠? 3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안에서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이 원칙. 나머지 용도지는 전부 얼마죠? 1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지역보다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돼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이 가능하고요. 소규모 개발은 그러면 공업지역에서 3만 제곱 미만, 나머지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역에서 1만 제곱 미만인 소규모 개발은 공적으로 개발합니까? 사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허가받고 개발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공업지역은 3만 제곱 이상,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제곱 이상 규모로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법상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도시적 외지역. 도시적 외지역은 얼마죠? 30만. 도시적 밖에서만 30만 제곱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소나기 용지를 확보하고 4차선 이상의 도로 등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확보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얼마죠? 10만 제곱 이상 규모로도 도시적 밖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은 30만 제곱 이상,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등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이 확보가 된 경우에는 얼마죠? 10만 제곱 이상 규모로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교재에 요약집에 살짝 체크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돼 있죠. 근데 우리 이렇게 웃을 거야.
취지계협의, 취지계협의. 취락지구가 지정됐거나, 교재에 있습니까? 있더라고요. 취락지구가 지정됐거나, 지가 뭐죠? 지구 단위 계획구이 지정됐거나,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됐거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위원회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를 지정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위원회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를 지정하는 지역, 뭐죠? 혁신도시. 이 혁신도시 건설지역, 혁신도시 건설지역은 규모,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도시개발구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잠깐만요. 공업지역은 3만 주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를 지정할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그 공업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면적 규모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지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규모로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취지계 협의에 해당되면 용도지역별 면적 규모를 따지지 않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죠. 해제. 293페이지입니다. 293페이지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해제 너무 중요하잖아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발표하시고요. 해제 사유가 저부터 나와 있네. 293페이지 맨 밑에 봐요. 동그라미 1번에 완료 전, 완료 후 나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서 해제 사유가 돼. 해제 사유. 그럼 완료 전 하나, 완료 후에 기업과 니은 2개죠. 그럼 해제 사유 몇 개죠? 3개. 이 3개를 설명 들어요. 필기는 그때 있잖아. 그래서 설명 듣고 같이 이해하면서 입력합니다. 거기 드시죠. 자, 근데 이제 5월달에 개강을 하고 이제 6월 오늘이 첫 수업이죠. 6월 첫 수업인데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어. 앉아있는 인원이. 네. 물론 제 인기가 좀 있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농담이고. 죄송해요. 그래도 이 정도 인원이 많이 줄진 않았죠. 많이 줄진 않았거든. 네. 괜찮아요. 이 상태라면 괜찮다고. 우리 잘 가고 있는 거야. 그죠? 네. 그러면 전국적으로 한 올해는 많아요. 경기 안 좋으니까 한 35만에서 40만 정도 역대급으로 많이 응시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인터넷 수강자는 작년보다 많답니다, 지금. 네. 브랜드마다 다. 그러니까, 이거 40만 명 육박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 중에서 우리는 소수 정예반인 거예요. 그죠? 이 정도. 우리처럼 이렇게 계획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 많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제, 댁에서 인터넷 강의로, 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힘내세요. 그분들도. 아싸. 네. 자, 아무튼, 보십시오.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여기 집중.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구역이 되면은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행비자를 받죠.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이나 중목의 벌채 직접 못 하잖아요.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만 하면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는 개발이자를 받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구역이 해놓고 3년 동안 실질적인가 신청이 없는 거야. 그러면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만 고시해놓고 사실상 중단된 겁니까? 중단된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만 침해당하잖아.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구역이 해놓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실질적인가 신청이 없으면 하나 외웠죠? 3년이 된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게 293페이지 제일 밑에 완료전, 도시개발사 완료전 해제 사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봐요.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이 끝났어. 수용 방식으로 공사가 무사히 끝나면은 제일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뭐하죠? 공사 완료를 공고하면은 그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를 한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무사하게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환지 처분 공고를 하게 되고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해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해제는 사업 중단입니까? 사업 완료입니까? 사업 완료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거죠. 세 가지 외웠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해놓고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으면 다음날 해제.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해제.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접 넘겨봐요. 294페이지. 294페이지 보시면은 294페이지 보면은 이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제 사유가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제 사유가 몇 개 있습니까? 박산에 2개. 박산에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서 해제 사유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필기는 부담 없이 저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알겠죠? 설명드려야 됩니다. 자, 설명 들으세요. 어려워요, 이게. 여보세요? 아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근데 예외적으로 개발계획을 공부했거나 자연녹지력과 생산녹지적이거나 도시적인 외지건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도 개발계획 수립이 예외적으로 허용돼.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해 놓고 몇 년 동안? 2년 동안 개발계획 수립이 없으면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 형식을 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계획은 2년 내에 수립됐어. 근데 그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몇 년 동안?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으면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 형식을 본다. 단 이때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 이상이면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2년과 3년을 몇 년으로 합니까? 5년으로 하여서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이게 처음 들으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끝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안 되고 지금 가서 인터넷 강의를 반복하면서 좀 이해가 될 때까지 아니면은 쉬는 시간에 찾아와서 한 번만 설명을 더 해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뭐 아니면 인터넷을 집에 가서 반복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 다시 할게요. 다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해놓고 몇 년 동안? 2년 동안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되지 않으면은 다음날 구역 지정 해제된 것을 봐. 단 구역 지정 고시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구역 지정 고시해놓고 2년 내에 개발계획은 수립됐어. 근데 그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날부터 몇 년 동안?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 없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단 이 경우 모두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 규모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2년과 3년을 각각 몇 년을 합니까? 5년으로 하여서 5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94페이지 봅니다. 294페이지 개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개발계획 찾으셨습니까? 개발계획 줄여서 뭐죠? 개발계획이고 정식 명칭은 도시개발사업계획이에요.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개발계획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 개발계획은 그 수립 시기가 저 앞에 있더라고. 291페이지 와봐요. 291페이지 오면은 저 밑에, 제일 밑에 291페이지 맨 밑에 큰 1번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표가 1번, 2번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요. 동그라미 1번, 2번이 개발계획 수립 시기에 적으십시오. 앞에다가 개발계획 수립 시기, 개발계획 수립 시기입니다. 아까 개발계획은 원칙적으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합니까? 지정하려면입니까? 죽었죠?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수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구역 수립하는 게 원칙으로 필기되어 있죠. 그때 동시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하려면 수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서에 가면은 제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이렇게 밑줄 그어드렸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동시에 개발구역을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구역 수립을 허용돼. 이거 외워야 되거든요.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구역 수립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뒤에 보니까 개발계획을 공모했거나 기타 4가지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죠. 그 4가지를 적으세요. 받아 적으세요. 빨리 적으세요. 필기를 뭐 해드리고 할 시간이 없어. 빨리 적어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 자연녹지 지역과 생산녹지 지역과 도시적 외지역이야. 도시적 외지역이니까 머릿속에 그려지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알겠죠? 그 다음에 주상공 면적 합계가 무슨 말인지 알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주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몇 퍼센트? 30% 이하. 주상공 면적 합계가 30% 이하. 도시개발구역 면적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몇 퍼센트 이하죠? 30% 이하가 되는 지역. 도시개발구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얼마? 30% 이하가 되는 지역이야.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도시적 외지역, 그리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가 되는 지역은 구역 지정 후에도 개발구역 수립 허용됩니다. 이거 암기해야 돼, 암기. 구역 지정 후 개발구역 수립 허용되는 경우 5가지는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해놓고 제 책장 넘겨서 294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 개발계획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개발계획 내용은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데 모두 몇 개가 있죠?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몇 개가 있죠? 18개. 18개 중에서 빨리 체크해요, 빨리. 14번부터 17번까지 묶어요. 14번부터 17번 낯설지 않죠? 이거 외우라고 했잖아. 14번부터 17번까지는 앞에 적어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 구역 지정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이 4개를 어떻게 외우냐면은 기수세단 이렇게 외웠지. 빨리 찾아서 줄 거예요. 14번에. 기가 뭐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부담계획이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부담계획. 수가 뭐죠?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에 해당하는 사항. 세가 뭐죠? 세입자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다는 단계별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그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부담 계획,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세입자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그리고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기수 세단. 기수는 세단을 탄다. 이런 것도 다 외우라 하잖아요. 4개 콕 찍어 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기본서 찾아봐요. 발표되어 있고 난리도 아닐 거야. 안개방고 적어놓고. 기수는 세단을 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책자를 넘겨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입니다.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295페이지, 가운데 한 봐요, 가운데. 295페이지 가운데 보면 참고라고 되어 있죠. 참고가 아니고 참고 밑에 동그란 그 당구장 표시, 중요 표시 3개 되어 있죠. 이건 암기하셔야 되는데 꼭 읽어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줄 거예요.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은 줄 거예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기본계획 들을 맞도록 수립해야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수립 기준이 뭐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기본계획이야. 그리고 330만 줄 거예요.
330만 제곱도 이상의 도시개발구에 대한 개발구역 수립할 때는 그 330만 제곱도 이상이니까 도시개발구역 면적 규모가 크잖아. 그래서 그 도시는 한 개의 도시 기능을 하면 안 돼.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일학 등 복합적인 도시 기능이 조화가 가능하도록 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구역 수립할 때 복합적인 도시 기능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될 규모가 얼마죠? 330만 제곱도 이상 그렇게 된다고. 그리고 줄 것죠. 개발구역 작성 기준 및 작성 방법은 누가 직접 정하죠? 국토부장이 직접 정하게 됩니다. 295페이지예요. 295, 295페이지 중간에. 자, 2번에 봅니다.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개발구역 수립 시 동의 요건은 살짝 암기해야 됩니다. 환지 방식으로 개발구역 수립할 때는 사업대상 토지 면적 얼마죠? 3분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 2분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네 번째 줄 끝에 줄 거예요. 네 번째 줄 끝에 국가지자체 조합은 동의 대상입니까? 동의를 얻지 않습니까? 동의 대상에서 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지자체 등은 개발구역 수립 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한 개발구역 수립 시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알고 있어야 되죠? 됐어요. 이 정도 체크하시고 완벽해. 그 다음에 296페이지. 296페이지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부분은 잠시 휴식 후에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네.